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활성화 3법, 미국 의회에서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상화폐 3법에 대한 특별기획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 2편인데요. 1편에서는 지금 미국 의회 상원이든 하원이든 또는 미국의 각 지방 정부의 주의회에서 지금 가상화폐법을 경쟁적으로 지금 입법화하고 있다. 그동안에 완전히 방치해놨던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자, 이래 되면 가상화폐가 금융 시스템에 꽈리를 틀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일반 주식, 채권, 심지어는 우리나라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 금융권에서의 지폐 결제 등에도 지금 영향을 줄 수 있다. 환율에도 적지 않은 지금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암호화폐, 그 중에서도 3가지 법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파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3법 중에서 1편에서는 이 지니어스법,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지니어스법 말씀드렸고요. 요거 좀 들으시고 같이 돌아와서 2편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루미스법이라는 거예요. 루미스법. 지금 2편에서는 루미스법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미스법이라는 건 뭐냐? 루미스법은 사람 이름입니다. 지니어스법은 천재법, 영어 단어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 사실 스테이블 코인 혁신법이라고 그 단어의 뜻에는 그렇게 담고 있고요. 루미스법은 루미스라는 의원이 만든 거예요. 루미스가 누구냐? 역시 미국 상원의원입니다. 미국 상원의원이고, 이분이 가상화폐 법을 입법화를 굉장히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 중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 이 루미스법도 몇 번 출하했는데 아직까지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루미스 상원의원 말로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왔으니까 꼭 통과시키겠다. 와이오밍주의 상원 의원이거든요. 이분이 정치인, 주 정부부터 시작해서 또 주 상원 하원을 거치면서 정치로서 잔뼈가 굵은 여성 의원인데, 내년에 상원 의원 재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루미스 의원으로 그동안에 자기가 말로 해왔고 추진해왔던 루미스법이 올해는 반드시 통과돼야 내년 선거에서 할 말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각도에서 볼 때 루미스법에 대해서 적어도 루미스 의원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고, 최근에 그 실리콘밸리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그 비트코인 2025라는 그런 가상화폐 선구자들 컨퍼런스가 있었죠. 벤스 부통령도 나오고 웬만한 사람 나와가지고 앞으로의 가상화폐 현실과 미래를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 루미스 의원이 나와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틈 있으면 한번 그 루미스 의원의 비트코인 2025 행사에서의 기조연설문, 그것도 제가 한번 전문 요약을 해드렸으면, 방송으로 찍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김대호 TV의 지금 구독자님들 중에서 일부는 가상화폐 나는 몰라 하고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선택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루미스 의원의 법이 사실 가상화폐법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서는 가상화폐를 본격적으로 육성시키는 화끈한 법으로서는 사실 1호였습니다. 그래서 루미스법이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이 주가가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 작년 2024년도에 결국은
같은 동료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지 못해서 이 법안이 자동 폐기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자마자 다시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자, 이 법은 첫 번째, 가상화폐를 정부가 비축하는 법이에요. 정부가 사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선 가상화폐가 그동안에 이게 진짜 돈 맞아? 가상화폐 이거 샀다가 신세 한꺼번에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다. 신세를 망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여전히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산다? 그럼 일단 공실력을 확보해 준다. 가상화폐가 정식 통화로 가는 길에 있어서 정부가 비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것을 루미스법은 일단 1차로 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가 비축을 하는데 정부가 자꾸 모으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자꾸 모은다? 그러면 그 가상화폐가 수요 공급에 따라서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가 늘어날까? 가격 시세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가상화폐 이 시세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킨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슨 돈으로 가상화폐를 비축하느냐?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1차는 루미스법의 1차는 정부가 법무부나 검찰, 경찰 또 정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사기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범죄 수익 환수법에 의해서 가상화폐를 압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연방정부의 해마다 그 금액은 달라지지만 상당한 물량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정부 각 부처들은 이걸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상화폐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검사들이나 경찰들 또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부담이 되잖아요. 만약에 시세가 높을 때 안 팔았다가 나중에 가격이 폭락하면 국정감사나 또는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너 그때 왜 안 팔았어? 이거 직무유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또 가상화폐 업자들하고 짜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면 이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범죄 수익으로 환수한 가상화폐들은 각 기관에 서둘러 팔아버렸어요. 팔 때마다 가상화폐 가격이 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수요 공급이 원칙이죠. 마구 파니까. 그것이 범죄로 안 잡혔더라면 계속 은닉돼 있을 것이니까 공급 물량으로 나오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가상화폐 비축은 제 첫 번이에요. 정부가 압류하거나 정부가 일단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팔지 말자. 이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현재 법안이에요. 왜냐하면 정부가 안 팔면 되는 거니까 새로 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대목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자마자 한 가상화폐 대통령의 행정명령, 거기에요. 요 다섯 가지 가상화폐에 대해서 행정명령으로 비축할 수 있도록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요 5개가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왜 또 법을 만드느냐? 행정명령하고 법은 차원이 달라요. 행정명령은요, 시한이 되면 없어지고 또 다른 대통령이 오면 행정명령을 또 다른 행정명령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때 만들었던 많은 행정명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폐기되고 있는 거 우리 구독자님도 매일같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든든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비축을 하는데 어떤 통화를 비축할 것이냐. 이게 사실 가상화폐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입니다.
원래 루미스 법에는 비트코인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몇 년간 계속 산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은 팔지 않는다.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다른 가상화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만 가상화폐야? 이런 좀 볼멘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특히요, 지금 가상화폐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비트코인은 현재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있었죠. 사토시 나카모토 선생. 근데 그분이 실제 인물인지 지금 그 사람의 계정으로 상당량의 비트코인이 잡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가상화폐는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손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분산이 많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상화폐 세계에서는 탈중앙화라고 얘기를 해요. Decentralization. 자, 이게 화폐가 되려면 중앙에서 모든 것을 잡고 있으면 누군가가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미국 달러라든지 한국의 한국은행은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죠. 그 화폐를 찍어내는 게 한국은행이고 찍어내는 게 연방준비제도 이자회고 수시로 통화량을 줄였다 냈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중앙 통제로부터 우리 해방하자. 이것이 비트코인의 사토시 나카모토가 원래 비트코인을 만든 첫 번째 취지예요. 중앙은행은 계속 돈을 찍어낼 수도 있고 그런데 비트코인은 발행 물량을 정해놨다. 그래서 인플레 해치가 된다. 사실 가상화폐가 나온 시점이요.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무너지고 미국의 금융공황이 왔을 때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인플레가 왔고 달러 가치가 마구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 무언가를 점령하라. 뭐 여러 가지 미국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죠. 그 상황 속에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우리는 정부나 누구 한두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통화를 만들지 않겠다 해서 만든 게 비트코인이고 지금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누구 한두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통화로 대표적인 통화로 지금 우뚝 서 있어요. 탈중앙화를 하는 데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자, 우리가 가상화폐 내가 A가 B에 사고 팔았다. 이러면요, 장부에다가 적어야 되잖아요. 일반 통화는 우리 세종대왕이나 신사임당 같은 통화는 한국은행 장부에서 한국은행이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럼 한국은행 장부만 뺏어가면 누구든지 다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 같은 때도요. 남침을 했을 때 북한군이 제일 먼저 들이닥친 데가 어디냐?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 금괴도 있죠. 그 다음에 통화 원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화폐 그 지폐를 찍어내는 인쇄기계 모형 또 한국은행에 있으니까 돈을 장악해야 전쟁에 이긴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긴급 대피를 하고 뭐 이 대목도 기회가 되면 6.25 때 한국은행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역사 속의 이 피난사, 돈의 피난사,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올릴게요. 어쨌든, 그런데 비트코인은 내가 A와 B가 거래했다 하면 내와 A와 B의 컴퓨터 거래도 나타나지만 그 컴퓨터를 거래하는 모든 사람의 블록체인에 거래가 분산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 제 컴퓨터가 없어지더라도 내한테 비트코인을 판 사람 컴퓨터가 없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안정성은 유지가 되고요. 또 중대한 결정이 있을 때도 비트코인을 통해서 전체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화폐 제도가 운영이 되거든요. 따라서 루미스 의원은 상원의회는 중앙화가 잘 된 화폐를 가상화폐 비축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그 처음 법을 만들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거기에 딱 맞는 법이었다고 루미스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 이 대목에서 지금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사람이 리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리플은 리플랩스라는 회사 이름이고
리플에서 만드는 가상화폐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초기에는 리플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라고 그러죠? XRP라고 그래요. XRP. 리플이 만드는 가상화폐는 XRP. XRP를 만드는 곳이 리플이거든요. 요게 빠르면 1년 정도 내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게 상장하면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상장해서 선풍을 일으켰던 회사 하나 있죠. 서클이라는 회사. 뉴욕 증시 티커가 CRCL입니다. 이 회사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법이 통과되면서 상운만 통과했을 때도요. 자, 그런데 리플도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상장할지 그것은 뭐 갈링하우스의 마음, 갈링하우스가 그게 오나 CEO거든요. 이 리플 입장에 리플이요. 원래 통화가 가상화폐를 통해서 국제 간의 결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거고 결제가 굉장히 빨라요. 결제의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제를 잘하는 리플은 빼고 상대적으로 결제 기능이 국제 간의 결제 중개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간 비트코인만 비축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다가 또 갈링하우스라는 사람이 로비스트로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틈만 나면 트럼프 만나가지고 트럼프한테 엄청난 정치 자금도 해줬고요. 또 본인이 자금을 준 것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전체 시장에 돈을 모아서 공화당 정치 자금 또는 트럼프의 정치 운동본부인 팩에다가 갖다 주는데 1등 공신이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 말하라고 해서 축하회에 있었을 때 바로 갈링하우스가 첫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돈을 갖다 준 거로만 선거 자금으로 물론 공적으로 갖다 준 거죠. 그거로만 놓고 본다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보다도 리플의 갈링하우스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할 때 처음에는 비트코인만 하려고 했다가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드라나 요 5개 통화를 다 비축한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루미스 법이 현재는 비트코인만 들어와 있지만 마지막에 법안 조율을 하다가 다른 것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때마다 상황 변화가 있으면 구독자님들에게는 제가 영상을 쏘아서 드릴게요. 자, 그런 문제. 그럼 루미스법은 현재 초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컨센서스를 해나가는 과정에 특히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동의를 받아야 화끈하게 통과가 될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좀 조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심은 그 가상화폐 비축 대상이 어디냐. 그러니까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이더리움, 트럼프 행정명령에서 나온 것과 같아질지 아니면 더 확대될지 아니면 루미스법 초안대로 비트코인 하나만 될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요 중간 과정을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중간 보고용 영상을 만들어서 쏘아 보내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현재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비축을 해서 비축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축할 돈이 없잖아요. 돈을 사서 모아야 되는데 현재 국회 예산을 통해서 확보된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그냥 비축에 있는 거,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거, 지금 보관하고 있는 가상화폐라고 해봐야 그 범죄 환수금으로 차압했던 거 정도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비트코인이에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했을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주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그러면 루미스법은 범죄 환수금만 비추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루미스법은 정부 예산을 이 가상화폐 비축용으로 예산을 확보하라. 바로 그 대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2024년 또 그 전에 국회 통과가 잘 안 된 거예요. 미국 의회 통과가. 근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어떤 돈 가지고 하느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비축을 하면 언젠가는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이 루미스법에 많이 담겨 있고 그것이 앞으로 세세한 내용 하나하나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루미스법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말이죠. 트럼프의 가상화폐 준비통화, 준비금하고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몇 가지 경제적으로 꼭 달성하고 싶은 소원들이 몇 개 있어요. 무슨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거,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거. 근데 요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요, 달러 기축통화, 달러의 파워를 잃지 않는 거, 이거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로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 지위를 잃어버리면 미국 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달러 기축통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달러가 어떻게 해서 기축통화가 됐습니까? 1944년 2차 대전 끝날 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를 프레임워크를 짤 때 영국 경제가 휘청했으니까 달러가 내 대신 해 하면서 그 대신 미국은 달러 태환제도, 금태환제도, 달러 35달러를 가져오면 언제 어디서든지 1온스의 금으로 바꿔준다. 그 조건부로 미국이 기축통화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트럼프의 정치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닉슨 대통령, 그 역시 공화당 소속인데요. 닉슨 대통령이 1971년에 베트남 전쟁 등으로 인해서 미국에 달러를 계속 발행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자 달러를 발행하면 금을 바꿔줘야 되는데 달러 발행하는 양만큼 금을 계속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금을 준비 보유금으로 계속 늘릴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72년 8월 15일 날 일방적으로 우리 이제 금 못 바꿔줘 하는 바람에 세계 경제가 아주 파국이 한 번 왔고 그때로부터 지금 어느 돈도 확실히 믿을 수 없는 불안한 변동 환율 시대가 된 거예요. 1971년 8월 15일 이전에는요, 달러는 확실히 북한에 가서도 심지어 달나라에 가서도 달러 35달러는 금 1온수와 바꿀 수 있다는 그 신뢰 때문에 우리가 기축통화가 된 거란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지금 계속 관세 폭탄을 때리고 이랬을 때 다른 나라가 이제 미국과 거래 안 하겠어 하면 달러 기축통화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중국 같은 데서는 이미 브릭스 덩치 큰 나라들 있잖아요. 브라질, 러시아 이런 거 동맹에서 우리는 달러 말고 다른 거로 결제하자. 자, 이 대목에서 트럼프가 몇 번 경고를 놨죠. 달러 아닌 다른 통화로 결제하면 내가 아주 폭탄을 터뜨릴 거야. 말로는 관세 폭탄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원자 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달러 기축통화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자,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를 되려면요, 금을 바꿔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금태환 제도를 포기했으니까 달러 뒤에 든든한 준비금 보유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금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혔다 해서 트럼프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미국이 가상화폐 수도가 되자 하면서 비트코인을 금 대신에 비축하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 겁니다. 특히 중국이 최근 5년 동안 비트코인을 완전히 불법화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중국을 뛰어넘어서 압도적인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 아니겠냐, 이러면서 바로 루미스법의 가상화폐 비축법이 탄력을 얻은 거예요. 지금도 이 구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형인데, 그러나 금융 통화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워낙 지금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장기 과제로 넘어갔단 말이죠. 한 2년쯤 있어야 달러 준비금 보유금 제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 루미스법이 만들어서 정부가 비축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금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도 중앙은행의
비축준비금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토양이 갖추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은행들도 주목하고 있고 전 세계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루미스법, 오늘은 루미스법의 내용과 전망을 말씀 올렸습니다. 구독자님, 변화하는 상황이 워낙 많습니다. 아직도 법이 통과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 사항은 구독자님들에게 수시로 제가 영상을 쏘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